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. 이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 일단 호흡이 안 되니까 우리 생명 유지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폐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안녕하세요. 한의사 하정원입니다. 주변에 감기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. 저도 한번 앓고 지나갔고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그 폐렴하고 독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, 이게 또 폐암 환자에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오늘 상호 관계와 증상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그 사망 원인이 1번이 암이었고, 그 다음에 2번이 심장질환, 심혈관계 질환이었는데 3위가 폐렴이에요.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. 특히 이게 코로나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에 이제 데미지를 입었고,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독감이나 이런 관련된 질환들이 계속 생기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항상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럼 뭐 어떻게 신경을 쓸 거냐? 일단 제일 좋은 건 예방이죠. 예방이고, 예방을 어떻게 하냐? 이거는 우리가 흔히 감기 안 걸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, 그 다음에 평소에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쉬고, 너무 뻔한 얘기죠. 근데 거기서 사실 좀 더 이제 약물적인 의료적인 처치를 얘기를 하자면, 양방에서는 일단 백신 맞는 거 이거 도움됩니다. 분명히 도움되고, 그 다음에 한약 쪽에서도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약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사실 예방 쪽은 한방 쪽에 유리한 게 굉장히 많죠. 근데 그런 것들을 특히 젊을 때는 잘 못 느끼죠, 그 필요성을. 왜냐면은 내가 독감 걸렸어, 내지는 코로나 걸렸어, 근데 2, 3일 앓다가 쉬니까 잘 나았어, 이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요. 근데 코로나 때 우리 다 같이 경험해봤지만 나이 막론하고 많이들 심각한 상태까지 가잖아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.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, 혹은 어린 아이들, 그리고 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된다,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요. 이게 기저질환을 폐암만 생각하실 게 아닌 게,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암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못 먹어서 돌아가시거나 감기 때문에 돌아가세요 라고 했는데,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. 이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 일단 호흡이 안 되니까 우리 생명 유지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폐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내가 간암, 위암, 대장암이 있어도 암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, 그 상태에서 항암이나 이런 치료하다 보면 몸이 더 이제 힘들고, 그럼 그 상태에서 소화기 암이어도 호흡기 증상,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럼 그분들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쐬거나 환절기 때 감염이 돼가지고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 암종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폐 기저질환을 꼭 폐암에 국한시킬 게 아니다. 일단 암 환자면 기본적으로 다 가능성이 있는 거고. 그리고 그럼 이미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떡하냐? 일단 이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지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일단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을 가셔서 하시고, 아니면 동네 내과라도 가셔가지고 빨리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, 만약에 폐렴으로 확진이 되면 항생제를 쓰든 뭘 하든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. 폐렴이 발병했을 때 염증을 없애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양방 쪽에서는 그 예방은 백신, 그 다음에 이미 발생했으면 항생제, 이게 거의 공식적이거든요. 그거는 저는 응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한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? 사실 한방에도 그럴 때 쓰는 약들이 있기는 해요. 한약도 다 있고, 저희 같은 경우 급하면 약침도 쓸 수 있고 하긴 한데, 위험성 대비, 시간 대비,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
응급조치를 양방에서 하는 게 안전하죠. 한 번 그러면 만약에 폐렴이 딱 걸리면 좀 후유증 같은 것도 생기나요? 그럼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, 내가 폐렴에 걸렸어요. 그래서 항생제를 써서 치료가 잘 됐어요. 완전히 원상복귀가 되기를 바라잖아요.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케바케인 게 내가 그게 급한 증상은 급한 불은 껐는데 폐가 손상된 게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럼 평소보다 뭐 폐활량이 떨어진다든가 뭐 호흡이 좀 불편해진다든가 그러니까 일상이 좀 불편해 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죠. 그 상태가 유지되면 그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기저질환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럼 다음번 감염에 좀 더 취약하겠죠. 그래서 애초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걸렸을 때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.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을 좀 더 방지할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는 거.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학적으로 하자면 백신을 맞거나 뭐 면역력이나 호흡기를 강화할 수 있는 한약을 쓰거나 뭐 그런 것들. 사망률 3이라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. 네. 안 그래도 폐렴군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요즘에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절대 안 걸리냐? 그렇진 않아요. 코로나도 백신 맞고 얼마나 많이들 걸렸습니까? 그러니까 백신이 100% 예방해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감염 확률을 많이 줄여주고 그리고 설령 감염이 돼도 그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죠. 폐렴이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먼 나라 얘기로 느끼기가 쉬워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 3위로 꼽힐 만큼 생각보다 많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경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그 서희원 씨의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희원 씨와 구준엽 씨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.